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석하고 지질시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화석이라는 건 어떤 생물의 흔적, 어떤 발자국, 배설물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질시대는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직접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보기 전에 화석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이 지질시대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물체들의 유해, 그러니까 시체가 되겠죠? 또는 발자국, 배설물 등등의 흔적 같은 것들이 이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화석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잘 발견되냐면요, 퇴적암에 잘 발견이 되죠. 이 지층이 쌓이는 과정 중간중간에 유해나 흔적이 있으면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우리 뭐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화석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화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그 시대에 개체수가 너무 작았다면 확률적으로 화석이 잘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몰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유해나 흔적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몰은 가급적 빨리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소프트한 것보다는 단단한 껍질이나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흔적을 남기기가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게 되면 사실은 남아있기가 힘들죠. 생겼다 하더라도 그 화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안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화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물의 유해 자체가 딱딱하기는 힘들거든요. 배설물 자체가 딱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 단단한 광물, 암석이 침투해서 딱딱한 암석, 단단한 암석을 형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화석화 작용을 제대로 받아주면 아무래도 뭐 할 것이다? 화석이 생성될 조건이 만족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조금 상이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 한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탄생한 시기가 되죠. 지구가 탄생을 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게 바로 지질시대가 되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변화, 대멸종,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바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선캄브리아 시대를 지나서 석탄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그 다음 우리 공룡의 대표죠? 중생대,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신생대로 구분을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올수록 한다?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질시대를 판단하는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별로 없습니다. 좀 이따가 왜 화석이 많이 없는지도 이야기할 텐데, 어쨌건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중요한 건 뭡니까?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었다는 거고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 화석이 드문 이유는요, 아까 화석이 잘 생성될 조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요, 화석이 잘 생기려면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체라는 것도 환경에 따라 생존율이나 생존하는 종류가 많아질 텐데, 사실상 선캄브리아대는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작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면류 같은 거 있죠? 해면류, 아니면 어떤 거 있습니까? 연체동물 같은 거, 흐물흐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설사 생명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화석이 생기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골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사실상 어떻게 힘들게 화석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 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나 풍화 작용을 받아서 뭐 했을 것이다?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아니면 뭐 고생대, 중생대처럼 이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뭔가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구분할 텐데, 물론 뭐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또는 뭐 이렇게 지층, 해안선이 급격히 변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환경이 변하고 해안선이 변하고 수륙 분포가 변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게 어디에 귀결되냐면 생명체의 생존과 멸종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생물, 예전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우선시되는 건 뭐다? 생물의 멸종과 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화석 A는 가 지층부터 해서 라 지층까지, 그 다음에 가가 퇴적되고 난 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 지층부터 다 지층에서 멸종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요, 각 지층과 지층이 쌓이는 사이사이에 어떤 멸종과 탄생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 지층하고 나 지층 사이에서는 보니까 B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나 지층과 다 지층 사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화석 C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역시나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와 라 지층 사이에서는 먼저 화석 B가 멸종을 했죠. 그리고 화석 D와 G가 뭐 했습니까? 시작을 했죠. 그리고 F 역시나 멸종을 했죠. 그러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네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라 지층과 마 지층 사이에서는 멸종이니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다 지층과 라 지층 사이가 멸종과 출현 총 4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질시대를 이 지층만 가지고 구분하자면 어디 사이를 바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다와 라 사이를 구분해서 무슨 시기, 무슨 시기로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금 이거는 뭐 짧게 단순하게 도식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체의 수나 종류를 잘 판단해서 뭐 한다? 구분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확인학습에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 첫 번째 3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개체의 수, 생명체의 수가 너무 적었다. 두 번째 뭡니까? 단단한 골격이 있으면 좋은데 골격을 가지지 못한 해면류, 해조류들이 많았다. 세 번째, 설사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뭐 했다? 지각 변동과 풍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앞서 배운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질시대를 유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예상해본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요, 이 과거의 육지와 바닥 환경, 그러니까 수륙 분포를 한번 판단해보자. 수륙 분포. 쉽게 말해, 바다였냐, 육지였냐를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되느냐, 그러면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는 바다 환경이었다. 육지에 사는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한다는 얘기는 그 지층이 생성 당시에 환경이 육지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 매머드, 고사리, 활려수, 침엽수 등등은 전부 다 뭡니까? 육지 환경이거든요. 침엽수, 나무가 바다에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층은 과거 무슨 환경이었다? 육지 환경이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매머드, 물론 뭐 시기적으로 신생들을 대표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매머드 자체가 육지의 환경에 살기 때문에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어쨌든 그 화석은 육지 환경에서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고생대의 삼엽충이라든지 아니면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뭐 신생대의 화폐석, 화폐석은 실질적으로 이거 플랑크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다? 전부 바다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삼엽충, 갑주어 등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그 화석은 바다 환경에서
생성되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최소한 어떤 화석이 주어졌을 때 공룡, 육지 환경이다. 방추충, 바다 환경이다. 암모나이트, 바다 환경이다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암기를 해야 되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활엽수, 침엽수, 나무니까 당연히 육지 환경이겠죠. 뭐 그 정도의 인간관계를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화석을 가지고 지층의 융기를 판단할 수 있다. 융기라는 건 지층이 뭐 한다?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침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지층이 두 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에 만약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암모나이트 화석이 생성될 당시에 무슨 환경입니까? 바다 환경이죠. 그런데 이 지층 시기적으로 다음에 생성된 지층에서 만약에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분명히 암모나이트가 생성된 당시에는 뭡니까? 바다였죠. 근데 어떻게 공룡은 같은 지층 바로 위에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지층이 생성된 다음에 이 지층이 뭐 했다는 거? 융기했다고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지층이 융기를 해서 육지로 나오고 그 육지에서 바로 공룡의 화석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다? 바다 환경과 육지 환경에 사는 생명체가 동시에 어떤 특정한 지층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지층은 뭐 했다고 보는 겁니까? 융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산에서 있는 한맥인데 분명히 육지 환경인데 바다 환경에 생명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암모나이트가 뭐 산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지층이 원래는 뭐 했다? 바다에 있었다. 그게 뭐 했다? 바로 융기를 해서 육지로 올라왔다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역시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층을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때요. 표준 화석, 그 다음에 뒤에 나오죠. 시상 화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표준 화석은 뭐냐면요. 여기 줄줄 꺼져야 되겠죠? 특정 지질 시대를 대표한다. 한마디로 어떤 그 시대의 시간적인 걸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그러니까 중생대, 고생대 또는 뭐 중신생대 등의 그 특정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바로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엽충이나 갑주어나 방추충은요 고생대에만 번성했던 생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이구나, 화석이구나. 그러니까 삼엽충은 무슨 화석이 되는 겁니까?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는 겁니다. 중생대가 공룡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공룡이라는 화석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죠. 그러니까 공룡은 뭡니까?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다. 또는 메모드나 하페스 같은 것들은 신생대에 번성했던 생명체들이니까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게 좋죠. 쉽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생존 기간이 짧다는 건 뭐냐면요, 특정 지질 시대에만 생존을 해야 되죠. 특정 지질 시대에만 생존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공룡이 고생대도 살고 신생대도 살았다면 이 공룡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단 이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다면 그 중생대에는 최소한 모든 지역에 다 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중생대를 대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하는 범위, 생존 범위는 뭐 해야 한다? 넓은 것이 좋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 되는 조건, 첫 번째, 생존 기간은 짧고, 즉 특정 지질 시대에만 생존을 하고, 생존 범위는 바다든 육지든 어디든 가급적이면 넓게 분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바로 표준 화석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육지냐 바다냐를 외웠듯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뭐 하셔야 된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암기할 때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뒤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하세요. 삼엽충 나오면 생각하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고생대. 방추충 나오면 역시나 고생대. 환경은 바다 환경. 자꾸 문제를 풀 때마다 유출을 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학습 한번 구분해 볼까요? 갑주어. 갑주어 뭡니까? 고생대. 공령, 중생대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메모드, 신생대, 시조새, 파충류죠. 중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폐석은 플랑크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라고 했죠. 화폐석은 신생대. 뭐 안 한 거 있죠. 방추충 안 했네요. 방추충, 고생대. 그 다음에 삼엽충 역시나 고생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자꾸 구분하고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특정 지질시대에만 살았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시상화석입니다. 시상화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특정 환경을 대표해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산다.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산다.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산다. 그러면 어떤 지층이 발견됐는데 고사리다. 온난 다습했구나. 산호 화석이 있다. 아마 따뜻하고 바다에 있겠구나. 조개가 보인다. 갯벌이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만은 또한 아까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고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했죠. 반대입니다. 시상화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 기간이 길면 좋습니다. 더 좋은 건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고사리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고사리가 어디 사는지를 보면 고사리가 예전에도 어디 사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게 가장 좋다. 정보가 많으니까. 그리고요. 고사리가 온난 다습에도 살고 건조에도 살고 바다도 살고 하늘에도 살고 여기저기 다 살면 온난 다습한 특정한 환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석과 다르게 생존하는 범위는 뭐 하는 것이 좋다? 범위는 좁은 것이 좋다. 쉽게 말해 특정 환경에만 생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상화석의 특징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산호 보입니까? 바다구나. 따뜻하고. 삼엽충,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기도 하지만 바다 환경을 나타내주기도 하죠. 고사리는 온난 다습하긴 한데 그래도 육지거든요. 공룡도 육지거든요. 그러면 자 C하고 D 지층은 뭡니까? 바다. A, B 지층은 뭡니까? 육지죠. 이거 뭐 했구나. C하고 D가 생성된 다음에 융기에서 A, B가 생겼다. 뭘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융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왜? 하나의 층에 뭡니까? 바다 환경과 육지 환경이 같이 있잖아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융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뭐다? 가장 아래쪽이 가장 먼저 생겼다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화석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상화석으로 알 수 있는 지층의 생성 환경, 산호. 산호 뭡니까? 따뜻하고 얕은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일로 연결하면 되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입니다. 습하긴 해도 육지입니다. 이렇게. 조개는 얕은 바다 또는 갯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역시나 이 시상화석의 환경을 대표적인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 나오죠. 자, 아까 표준화석은 특정 지질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길어야 된다. 시상화석은 환경을 나타내 주니까 뭐 해야 된다? 분포 면적은 좁다. 쉽게 말해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생존 기간은 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확인해서 볼까요?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을 골라라. 뭐죠? 표준화석 생각해 봅시다. 화석 뭡니까? 특정 지질 시대에만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 기간은 짧고 범위는 넓다. 생존 기간은 짧고 범위는 넓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은 2.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에만 살아야 되지만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되죠. 생존 기간은 길고 특정 환경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되니까 A가 바로 시상화석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 맞고요. 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뭐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2번 쉽게 나오고요. 3번. 생물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고 쌓여 오랜 시간 지나면 화석이 되고 지질시대는 화석의 변화를 기준 화석이 변화한다는 건 생명체의 어떤 분포가 변하는 거고요. 맞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화석이 많다. 한마디로 성칸불야대는 별로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2번. 화석의 생성 조건이 아닌 것. 자, 크기가 커야 한다. 크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크기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개체수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되고 화석화 적용을 받아야 되고 빨리 묻혀야 된다. 됐죠? 3번. A가 뭡니까? 가장 긴 시기. 이게 바로 선칸불야대죠. 선칸불야대.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고생대. C는 중생대. D가 신생대가 된다. 기억. A시대에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발견되지 않는다. 왜? 첫째, 개체수가 작았다. 둘째,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 셋째,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니은 B시대는 고생대 틀렸고 C시대는 D시대보다 지속시간이 길다. C에서 D로 가면 갈수록 지속시간이 짧아지니까 누가 길다? C가 길다.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된다. 4번 봅시다. A, B, C, D, E 지층이 있고 화석의 발견과 생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먼저 A하고 B 지층 사이에서는 자 새로 생성되는 게 하나, 둘, 셋. 어쨌든 변화가 3개 있는 겁니다. 지금 C하고 B 사이에는 변화가 없죠? C와 D 사이에는 하나, 둘, 3개의 변화가 있네요. D하고 E 사이에는 몇 개? 2개의 변화가 있다. 1번.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거. 표준 화석은 특정 지질 시대만 살아야 되니까 생존 기간이 제일 짧은 걸 찾으면 되죠. 여기서 어차피 뭐 생존 기간만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제일 짧습니까? 화석 C가 가장 짧으니까 C가 표준 화석의 역할을 한다. D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특정 지질 시대를 대표한다. A에서를 세 지질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경계를 2가지 써라. 자, 여기도 3개 변화가 있었고 여기도 3개 변화가 있었으니까 A와 B 구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C와 D 구간을 경계로 구분하시라. 이런 얘기죠. 5번 봅시다. 고생대는 화석이 왜 발견 안 됐다? 아니죠. 성칸불야야 되죠.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계속 볼까요? 지질시대는 급격한 변화 기준, 그 다음에 성칸불야 시대 길이 가장 길다, 그 다음에 화석 시대를 알려준다. 특정 지질시대 표준 화석.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다. 맞죠? 뭐 답 쉽게 1번이고요. 6번. 자, 지금 가를 딱 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고 아, 요게 삼엽층 화석이구나. 그러면 삼엽층 화석이니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고생대를 대표하는구나. 그리고 무슨 환경이구나? 바다 환경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의 단단한 정도와 매몰 속도는 어떻게 되죠? 화석이 잘 생기려면 단단한 정도는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고요. 매몰 속도는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기억. 가해 생물은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맞죠? 고생대에 대표하는 표준화석. 화석은 나의 A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D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단단하고 빨리 매몰되고. 디귿. 가가 발견된 지층의 메머드 화석은 뭡니까? 메머드는요, 누구의? 바로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죠. 그러니까 고생대인 삼엽축과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된다. 7번입니다. 역시나 화석이 쭉 나오죠. 자꾸 연습합시다. 화폐에서 플랑크톤이 겹겹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신생대다 일단. 그 다음에 어디 환경이다? 바다 환경. 자꾸 적어보는 겁니다. 공룡이다. 공룡은 중생대다. 그리고 뭐다? 육지 환경이다.
삼엽충, 고생대, 그리고 무슨 환경? 바다 환경. 산호는 뭐다? 얕은 바다 환경. 얕고 따뜻한 바다 환경. 기억. 가장 먼저 생성된 거.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그러니까 가장 옛날이 가장 먼저 C죠. 니은. 지층 B는 육지. 왜? 공룡이니까. 지층 C는 수온이 높은 바다. 왜? 산호가 얕은 수온이 높은 바다. 맞네요. 답 뭡니까? 니은 디귿. 자꾸 뭐 해라? 문제 풀면서 기억을 되살려라. 8번입니다. A. 방추충, 고생대. 환경은 바다. 암모나이트, 중생대. 환경은 육지. 화폐석, 방금도 했죠. 신생대, 플랑크톤이 겹겹이 쌓여있는 거. 무슨 환경? 바다 환경. 기억. 생성 순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A, B, C. 틀렸습니다. 지층 A, B, C는 모두 바다 하기에는 B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지층 A와 같은 시대, 고생대, 삼엽충. 오케이. 같은 고생대, 같은 바다. 맞죠? 답 뭡니까? 디귿이 답이 된다.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9번입니다. 방추충, 고생대, 바다.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 공룡, 소철은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중생대, 육지. 메머드, 신생대, 육지. 그러면 기억해. A와 B층은 같은 지식시대, 고생대, 중생대니까 틀렸고요. C층은 공룡이 발견됐다는 건 육지, 맞죠? D층은 신생대니까 C조새는 뭡니까? 파충류죠. 이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적으세요. 중생대에 속한다. C조새는. 그러니까 틀렸다. 답 뭡니까? 2번이다. 10번입니다. 아까 뭐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뭘 봐라? 몇 개 생겼고 몇 개 없었는지 봐라.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서 가와 나 사이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생겼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유지인데 한 개가 없어졌죠. 지금 누굽니까? D 화석이 없어졌으니까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지금 B 화석이 생성이 시작됐고 E 화석도 생성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C 화석 없어지고 그다음 G도 없어졌죠. 그럼 몇 개의 변화가 생겼다? 2개 생기고 2개 없어졌다. 라와 마 사이에서는 몇 개가 생겼다. 한 개가 생겼다. B 화석. 그 다음에 마하고 바 사이에는 뭐가? E 화석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바로 다하고 라 사이에서 좀 뭔가 변화가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억. 화석 C와 E는 같은 시기에 번성하였다. C하고 E면요. C가 요거거든요. E가 이거니까 완전 다르죠, 지금. 다와 나에 있고 라와 마에 있으니까 전혀 같은 시기가 아니다. 화석 D는 A보다 표준 화석으로 가치가 높다. 표준 화석의 가치로서는 문제에서도 생존 기간만을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표준 화석은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간이 짧은 게 중요하죠. D는 봅시다. D는 여기밖에 없죠. 굉장히 짧게 살았죠. 근데 A는 어떻습니까? A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정도로 길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A보다 가치가 D가 높다는 얘기는 완전히 맞는 말이네. 그죠? 이게 D니까. 짧으니까 기간이. 디귿. 이 지역의 지층을 두 지질세대로 구분한다면 이미 우리 구분해놨죠. 라하고 다 사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니은이다. 11번입니다. 화폐석. 신생대 바다. 삼엽충. 고생대 바다. 공룡. 중생대 육지.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뭐 아까 했죠? 고생대 바다. 봅시다. 기억. A는 중생대 틀렸습니다. 신생대입니다. A는 바다에서 A 바다 맞고요. C는 육지. C 어디 있습니까? 공룡 육지. 오케이. 그냥 외우고 있는 건 이용하면 됩니다. 지층 B와 D는 같은 지질시대. 왜? 같은 고생대 맞고요. 나 지역의 지층은 융기된 적이 있다. 얼른 뭘 봐야 됩니까? 혹시 바다와 육지가 다 있나 보는 겁니다. 다 있죠. 삼엽층이 생성 당시에 바다였는데 뭐 했다? 융기해서 육지가 되어서 공룡이 퇴적되었다. 맞는 말이죠. 해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답이 된다. 이렇게.
12번 마찬가지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뭐 답 찾기 전에 확인부터 합시다. 하나, 두 개가 생겼죠. 요 사이엔 변화가 없고요. 변화, 네 개의 변화 없으니까 연결을 할게요. 한 개의 변화, 여기도 한 개의 변화가 되겠네요. 기억. A에서 F를 두 지질시대로 구분한다면 가장 큰 변화 C하고 D. 오케이. 니은 A에서 E 중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거 계속 나오네요. 표준 화석으로 적당하다라는 얘기는 생존 기간이 짧은 걸 찾아라. 누가 제일 짧습니까? D가 가장 짧죠. 그러니까 D다. 오케이. 아, 이건 D층이고 화석은 A네요. 그죠? A의 화석이 가장 짧게 분포하니까 D가 아니고 A로 고쳐라. 그러니까 틀린 말. 디귿. 지층 A에서 F의 모든 퇴적 과정은 시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죠, 사실. 지금 화석 5가지 있는데 4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단절이 없이 진행된 게 아니라 쭉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뭡니까? 중간중간에 시간 단절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13번 봅시다. 가는 지금 보니까 암모나이트거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바다. 외워야 된다. 그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는 눈에 좀 익혀두십시다. 요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그러니까 고사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고사리는 특정 지질 시대를 대표할 수는 없어도 온난 다습한 육지 환경이라는 이야기는 되죠. 온난 다습한 육지다. 요거 지금 3류층인 것 같죠? 3류층이니까 고생대 바다. 기억. 가는 암모나이트 중생대 맞고요. 니은 나와 나는 동일한 지층인데 온난 다습한 육지고 3류층은 바다 아닙니까? 어떻게 동시에 될 수가 없죠. 가나다 모두 표준 화석으로 이용하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사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생존 기간이 길죠. 이거는 뭐다? 시상 화석이다. 해서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된다. 14번. 가는 공룡 발자국이다. 공룡 발자국. 중생대 육지. 바다를 걸어 다니지는 않죠. 산호는 뭡니까? 아까 봤었죠? 얕은 바다다. 근데 어떤 얕은 바다다? 따뜻한 수온이 높은 얕은 바다다. 기억. 가가 발견된 지층에서 메머드 화석. 메머드는 뭡니까 이거? 메머드 화석은 신생대. 근데 공룡은 중생대. 틀렸습니다. 나가 발견된 지층은 과거에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오케이. 맞는 말. 왜? 시상화석. 가와 나 중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특정 지질시대를 대표한다. 표준화석 이야기하는 거죠. 더 적합한 것은 가죠. 가. 표준화석은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15번입니다.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까 육지 환경과 바다 환경에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어떤 태저감에 바다와 육지 같이 있으면 융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륙의 이동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화석과 여기에 있는 화석이 일치한다는 건 두 개가 붙어 있었다가 이동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가능합니다. 과거 지층의 환경,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바다냐, 육지냐, 따뜻했냐, 뭐 등등. 그리고요, 과거에 지진 활동이 생겨버리면 사실 이 지진 활동은 지층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화석이 소멸돼 버리죠. 오히려 없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이 지진 활동까지 화석을 통해 알 수는 없다. 생물의 진화 과정은 생물의 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올 때 생명체가 뭐 척추가 있었냐 없었냐 등을 확인하면 5번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답은 4번. 16번입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 분포 면적은 좁은 대신에 생존 기간은 길죠. 특정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상 화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B는요. 분포 면적은 넓은 대신에 짧게 살았다. 특정 지질 시대에만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화석이 되는 겁니까? 표준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뭘 찾아라? 시상 화석을 찾아라. 고사리가 대표적인 시상 화석이죠. 그리고 B는 표준 화석을 찾아라.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거 시상 화석이니까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죠.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7번. 자, 계속 봤던 거 한번 정리할까요? 고사리, 이거는 시상어석이고요. 뭐죠? 온난 다스. 온난 다스판 뭐다? 육지다. 공룡 발자국 중생대를 대표하고 역시나 육지다. 방수충 고생대를 대표하고 바다 환경이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고 뭐다? 역시나 바다 환경이다. 됐죠? 1번. A는 신생대 틀렸습니다. 방수충은 고생대입니다. 답 1번 나버렸네요. 답이 이미. 2번. B와 D는 같은 질시대 중생대. A와 B가 퇴적될 때 가 지역은 바다였다. 왜? 두 지층 모두 다 바다 환경이니까 둘 다 바다죠. C하고 D가 퇴적될 때 나 지역은 육지죠. 왜? 둘 다 육지니까. 됩니까? 5번. 지층 C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 왜냐?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이다. 문제를 거의 한 17문제 정도 풀었는데 느끼겠지만 계속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고생대, 삼엽층, 방추층 등 고사리, 온난다스판 육지 이걸 확실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